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 및 다음 주 투자 전략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이나 내일 자료를 작성해서 다음 주 투자 전략은 다시 써드리고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의 주식시장을 간단히 한번 요약 정리를 해봅시다. 참 재밌게 읽는 것 같아요. 이제 비즈니스가 AI 비즈니스가 B2B에서 B2C로 전이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도비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드디어 이제 B2C로 소프트웨어 파워 쪽으로 시장에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전이가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 기업들이 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B2C 분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분야가 누가 나타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해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어도비가 시장에서 크게 올라가면서 부각이 됐습니다. 물론 어도비가 시장의 전체를 리드하기는 힘들겠지만 이제는 AI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로 시각을 좀 바꿔서 투자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지난주 이제 어제죠. 금요일 날 시장을 보면 삼성의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됐다. 이 부분이 제 눈에 확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뒤에서 잠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K푸드의 독식이 강화되고 있다. 화장품까지 이제 시장이 쭉 올라온 이후에 이제 K 전력기기, K 뭐 하다가 이제 K 화장품까지 갔다가 이제 음식료가 시장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유, 그 속살을 한번 같이 까보는 그러한 모습.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갖고 투자에 대해 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는 건가? 이런 것들 찾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 전망 분석 및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15% 하락, 나스닥은 0.12% 상승, S&P 500은 0.04% 하락, 거의 뭐 보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스닥이 조금 숫자는 작지만 지속적으로 올라서 17,688까지 오르는 그러한 모습. 네. 아주 뭐 뚝심 있는 모습을 지금 나스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좀 수혜가 낙수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나스닥이 좀 올라가다 터지고 뭐 이런 일들인데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을 리딩할 만한 그런 그 뭐가 없다는 거죠. 2차전지도 올라가다가 한 방 얻어 터지고 다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 트럼프의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모든 걸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 그리고 생각만보다도 실적이 좀 돌아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기본적인 이익 실현이 나왔다. 이런 것들로 2차전지를 별로 밟아버렸는데 당분간 살아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역시 반도체하고 K푸드, K코스닥, K커즈메틱, 이제 커즈메틱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맞을까 하니까 여기에 약간의 뭐 원전, 그렇죠? 가스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데 이런 분야들이 시장의 리더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과연 다시 그 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요약해보면 한 줄로 요약하면 AI 열풍,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여기에 어도비가 불기둥을 이뤘다. 나스닥이 결국 최고치임을 경신을 했는데 두 가지 기업이 눈에 들죠. 엔비디아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어도비라는 엔비디아 만든 여러 가지 뭐라 할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도비가 올랐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어도비 주가가 14% 이상 급등을 했다. 오늘 새벽에 끝난 어도비 주가 지수를 보면 주식 주가를 보면 525달러, 네, 14.51%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죠. 그동안 좀 뭔가 뭐라 그럴까 어도비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다른 기업들이 충분히 영역을 침범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시장에서 소외를 좀 받아왔는데 생각만큼 그러한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파워와 수익성이 보장이 되면서 어도비 시스템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네. 어도비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능을 접목한 제품 수요에 힘입어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
최근 AI 관련 호재로 엔비디아, 애플 등 대형 기술주들이 급등한 흐름에 어도비가 이 바톤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나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연일 누그러지면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이 또 시장을 밀어 올리는 중요한 모멘텀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면 연방준비제도 당국자들, 그 말 많은 연방은행 총재들이 신중해야 한다는 그 오럴 썰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도 이제 한번 주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레타 멜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금리를 인하하려면 인플레이션 수치를 더 확인해야 된다.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은행 총재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수치다. 더 많은 진전을 봐야 한다. 10분의 1 액면 불안 이후 견조한 흐름으로 엔비디아는 1.7%대 상승을 했고 애플은 이날 0.8%대 내리며 4거일 만에 반락을 했고 테슬라는 2%대 하락을 했고 브로드컴은 3%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금요일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 3.34% 상승했는데 1735달러, 엔비디아는 1.75% 상승해서 131달러 이렇게 끝이 났네요. 네, 달러 지수는 0.04% 하락하면 105.140, 105를 다시 치고 올라와서 아직 무너지지 않는 강한 달러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인하하는데 우리 달러는 미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9월로 넘어가면서 타 국가에 대해서 금리가 강하게 버티는 게 달러 강세 요인이다. 거기에 경제까지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WTI는 0.17% 하락하면 7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시하는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707, 2.1bp 상승했는데 크게 상승은 하지 않아서 그동안 많이 빠지다가 오늘은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미국 10년짜리는 4.221, 0.8bp니까 거의 움직이진 않았다. 이 10년짜리가 3%대로 좀 들어가 줘야 다시 한번 우리 성장주들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제약바이오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또 바닥에 또 좀 올라가다 다시 내려가고 있는 2차 전지에도 힘이 될 것 같은데 10년짜리 금리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토요일 아침에 첫 번째 우리 주제는 삼성전자의 시간은 오는 건가. 삼성전자가 지금 475조죠. 475조 1947억. 주가는 79,600원. 네, 8만원이 살짝 깨지면서 내려왔는데 그래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계속 뱉어내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뭔가 긍정적인 신호를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이제 하이닉스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매수가 있죠. 그렇다면 첫 번째는 삼성전자를 숏을 하고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를 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롱숏에 삼성전자가 걸리다가 좀 푸는 게 아닌가. 그렇다 풀었다는 것은 결국 2분기 실적이라든지 HBM에 대한 좋은 소식들을 외국인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이제 목요일날 삼성증권의 황인성 애널리스트가 이제 글을 쓰면서 삼성증권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즉 삼성전자가 하고 싶은 말을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시장이 좀 답답해서 알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원본을 가지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HBM 격차는 줄고 있습니다. 당사 삼성증권 5월 28일 리포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성전자 HBM3가 예정된 기한 내로 고객에게 인증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예정된 기한이라면 8단은 6월까지, 12단 제품은 3분기 내 통과가 돼야 합니다. 오히려 격차가 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HBM3 전력 소비가 경쟁상 대비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이는 소프트웨어 호환성이나 발열료, 사용이 어려웠던 HBM3와의 문제는 다릅니다. HBM3가는 좀 다른 문제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1A 공정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워도 개선하는 조건부 인증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1A는 거의 10나노대에서 11나노대인데 삼성전자만 1A를 쓰고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B를 쓰죠. A, B, C로 가는데 이
A가 제일 낮은 공정이고 B가 그 다음 높은 공정인데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B 공정을 쓰는데 삼성전자는 1A 공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부터 자체가 기술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일단은 조건부 인증은 가능하다. 이것을 개선시키겠다. 1B로 나중에 가겠다는 거죠. 고객 인증이 진행되면 샘플은 며칠로 인식되기 시작한데 삼성전자의 8단은 현재 그 정도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샘플이 며칠로 인식되는 초창기 단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80%의 수율,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50% 정도 수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20% 이내의 수율인 것 같아요. 20에서 30% 정도 수율. 또 삼성증권의 황 애널리스트는 HBM3 12단은 오히려 우리 삼성전자가 빠를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가장 이야기 많이 듣는 게 덧셈 뺄셈도 못하면서 뭐랄까 미적분을 하느냐 이걸로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12단의 경우 메모리 3사 모두 6월경 내부 인증 후 8월에서 9월경 고객 인증이 예상된다. 저희는 삼성전자가 먼저 납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리 12단을 목표로 해 준비한 것과 후 공정에서 TC-NCF 장점이 부각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먼저 준비했다. 그 다음에 문제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TC-NCF 본딩 방식에 대해서 본딩 소재에 대해서 TC-NCF에 기적적으로 단점을 부각하게 되는데 12단에서는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12단의 경우 B100, 엔비디아의 B100, B200보다는 블랙액 울트라로 불리는 B300용으로 이 제품은 내년 3분기 양산 예정이고 따라서 HBM은 8월 9월 인증을 거쳐 올해 연말 일부 납품이 예상됩니다. 지금 HBM3 12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일정은 비슷하지만 매출 인식하는 시점에서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네, 이 바닥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더 실적이 더 주가가 더 좋은 거죠. 최근 1년 동안은. 네. 그래서 제가 마이크론을 무시하지 말자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SK 하이닉스가 이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이쁘겠습니까? 마이크론이 이쁘겠습니까? 미국 국가의 자체는 마이크론의 방점이 찍힐 것이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삼성증권 애널이 이제 다뤘는데 본딩 방식의 차이에서도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12단에서 적용된 TC-NCF와 MRMOF의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HBM 경쟁력 차이가 되었던 칩과 칩의 본딩 방식인 TC-NCF 방식과 MRMOF 방식에 따라 발열과 수율 등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MRMOF 방식이 압도적 우위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12단부터는 본딩 방식 간의 차이도 줄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차이가 줄고 있다. 차이가 줄고 있다면 시장은 12단을 넘어 16단 제품에서 경쟁력에 대한 의견도 주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쓰고 있는 필름 방식인 TC-NCF 방식이 수율 및 성능에서 개선되고 있고 레퓨지 휘는 현상을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팔랑팔랑한 종이와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본딩을 하면서 열을 가면 휘어지는데 MRMOF는 이 부분을 잡았는데 TC-NCF는 못 잡았다라고 비난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수율이 개선되고 있다. 머프 방식에서는 12단부터 레피지 현상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레피지 현상에 대해서 NCF 방식이 더 유리하다라고 지금 자랑을 하는 거죠. 올해 12단 매출은 아주 작겠지만 삼성이 먼저 한다면 인증 시점에서 주가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여기는 이제 12단에서는 삼성전자가 먼저 인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삼성전자가 12단부터는 뒤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시장에서는 HBM3도 못했는데 3를 잘할 리가 없다. 8단도 못했는데 12단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것 가정은 우리는 이제 그것이 당연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그 가정은 너무 무리한 가정이다. 마이크론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HBM 자체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HBM3도 처음 들어오는데 50% 수율을
근처까지 왔다는 것은 이건 다른 이야기다. 굳이 HBM3를 못 만든다 해서 HBM3를 마저도 못 만든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 마이크론을 봐라. 아무 실력도 없는데 HBM을 성공하고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방식만 바꾸고 시간의 문제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강변을 하는 것 같아요.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과 인플렉션이다. 이 인플렉션이라는 단어를 이분이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굴절, 어떤 기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인플렉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왜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제가 좀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HBM3 8단의 경우와 12단의 경우 모두 올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할 물량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8단의 경우 샘플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도 평가가 가능하고 12단의 경우도 올해 시장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시작은 작은 부분부터 발생하고 주식은 방향성과 인플렉션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 방향성과 변화를 체인지가 아니라 인플렉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작년 HBM 시장을 보면 SK하이닉스의 HBM3를 독점하는 GPU 업체는 AI 시장을 독점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모리가 느리면 GPU는 메모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 그만큼 놀게 된다는 거죠. HBM 출시 시점의 격차로 엔비디아가 특정 업체와 시장 독점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HBM 시장을 보면 우선 제품의 출시 시점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경우 기존 거래처인 SK하이닉스로부터 올해 조달 물량을 대부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경우 이제 특정 업체를 지원하기보단 차선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올해는 본궤도에 진입한 해다. 시장에서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앞에서 설명한 이유로 오류가 될 확률이 크다. 동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중 단수가 늘고 레이어 두께가 줄어들면서 본딩 방식에 대한 경쟁력 차이를 다시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뭔가 말을 클리어하게 쓰지 않았는데 결국 TCNCF 방식이 그거 MRMOF 방식보다도 단수가 올라갈수록 충분히 경쟁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기들은 쫓아가겠다, 믿어달라 이렇게 이제 요약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숫자 실적으로 증명할 것이다. 올해와 내년 모두 AI 반도체 공급 과잉 가능성이 좋고 메모리 제조사에게서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된 것만큼 삼성전자 실적과 주가의 업사이드 포텐셜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다. 당장 2분기 실적에서도 메모리 사업 부분의 실적은 중요합니다. 1분기 HBM에서 우수한 SK하이닉스와 규모에서 우월한 삼성전자의 메모리 실적이 2.5조 수준에서 같아졌다면 2분기에는 소폭으로 삼성전자가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당사의 2분기 메모리 영업이익 전망이 SK하이닉스 4.9조, 삼성전자가 4.7조이지만 6월 내 범용 메모리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을 감안한다면 5조 중반에서 후반 영업이익 범위가 더욱더 현실적으로 더 늘어날 거다. 생각보다도 메모리 분야에서 거의 5조까지도 삼성전자가 이익을 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는 마치 1분기 결산에 가까워질수록 발생했던 실적 상향 조정 효과가 2분기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체적으로 7.45조 정도인데 그중에 메모리가 한 5조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최신의 1B 공정을 전량 HB에 투입하고 있다. 1B라는 것은 1A보다도 더 앞선 선단 공정이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1A 가지고 HBM을 만드는데 SK하이닉스는 그보다 더 좁은 나노, 글쎄 뭐라 할까 11나노 후반대? 더 좁아진 10나노대 가까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범용 메모리 가격에 대한 레버리지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기술력은 앞서지만 범용 메모리 가격에 대한 레버리지 그건 삼성이 더 우수하다. 그럼 1A는 삼성이 훨씬 수율도 좋고 잘 만들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B에 올인을 하면서 그 HBM으로 가는데 HBM 수율이 좀 떨어지니까 돈을 버는 것은 작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에서는 동시에 앞서 설명한 HBM3 매출 인식이 각사의 실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삼성전자는 샘플로 나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매출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현대차증권이 4분기, 2분기죠.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76조 8천억, 매출액이 76조 8천억, 영업이익이 7조 7천억 이렇게 나는 거죠.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 전체 한 7조 7천억 중에서 이익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메모리가 약 4.8조, 약 5점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이 그 다음에 한 2조 정도 수익,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1분기에는 2조 8천억이 났던 게 지금은 4조 8천억, 많이는 5조까지 는 것은 메모리 쪽에서의 삼성전자의 레버리지와 기술력의 승리다 이렇게 보는데, 시장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기업 이익을 거의 쳐주지 않죠.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만 자꾸 기술력이 미래로 가는데,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만족을 한다면 삼성전자의 미래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실적이다 숫자로 받쳐준다면 8만 원대는 충분히 지켜줄 수 있다. 그렇죠? 지난 1분기에 6.6조, 2분기에 7.7조, 3분기에 11.6조, 4분기에 12.8조, 그래서 올해 한 38조 정도의 이익을 예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올해 충분히 40조까지도 찍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시간은 오느나, 이게 첫 번째 이제 우리들의 주제였는데, 충분히 예상은 하다. 크게 V자로 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U자 형태로 살살 라이크 형태로 올 수는 있다. 그래서 85,000원까지 견디자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대되는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무슨 종목이 있냐? PSK 홀딩스, EO 테크닉스, YC 이런 종목들은 사볼만 하다. 그 다음에 오닉 IPS, TCK, 하나머티리얼, 오닉 QNC 이 정도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K푸드가 시장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K푸드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리안 엔비디아, 삼비디아, 코리안 엔비디아, 삼비디아, 삼양식품을 포함해서 음식점 업종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농림부 장관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죠. K푸드는 단순 단기 테마로 치부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다. 오래 갈 것 같다. 수출이 1월에서 올 K푸드 수출액이 40억 달러, YOY로 8% 올랐다.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오래 간다는 건 독특하다는 거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가, 방탄소년단처럼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데 향후에 시장이 더 열리고 그로스가, 그 다음에 프로핏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영역이 의외로 먹는 반도체에서 나왔다는 거죠. K푸드 수출을 한 캐펙스 투자를 확대하고 신제품, 사림대조 미국향 냉동김밥 출시와 같은 그러한 계획들이 이어지면서 지난 금요일 시장은 뜨겁게 달궜죠. 이렇게 K푸드가 인기가 있으니까 종목당 신용잔고가 늘고 있다. 물론 이제 리스크도 있을 수 있지만 신용잔고가 늘어야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혜태제가가 신용융자가 거래량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죠. 13일까지 11억 5천이었는데 그 전달에는 1억 7천밖에 없었는데 11억 5천까지 10배가 늘었고, 롯데 웰푸드도 6억 8천에서 34억 2천까지 신용잔고가 늘었습니다. 농심홀딩스도 2억 6천에서 9억 1천까지 신용잔고가 늘면서 음식료 분야로 매기가 옮겨가는 모습을 분명히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아울러 크라운제가 CJ 시푸드, 한성기업, 동원 F&B, 풀무원 등 다른 음식료주의 신용잔고도 기술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 평균 신용잔고 6.3%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지난 12일 농심이 수출 증가를 대응해서 신규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사조대림이 미국에서 냉동김밥 36톤을 수출했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사조대림 관련 종목들이 거의 상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염을 지난주 금요일날 토했다는 거죠. 아주 대단합니다. 사조대림 이제 시가총액이 5,645억까지 올라오는 모습, 큰 장대 양봉을 꽂아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열심히 밀고 있는 S&D 한번 봅시다. 시총은 1629억. 이렇게 상한가 간 다음에 어디 20% 꽂아버렸죠. 거래량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볶음면의 소스를 개발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불닭볶음면의 소스.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미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농심과도 거래하고 삼양과도 거래하고 일동 푸드스, CJ 제일제당, 크라운, 동온, 남양육, LG생건, 노바렉스, KGC 인삼공상, 코즈맥스 뭐 안 거래하는 데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원료를 제공을 하는 그러한 회사다. 근데 제가 이 회사를 높게 보는 것은 전체 주식이 289만 2,754 주식 중에서 일단은 대주주 전체가 44.8%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전체 주식의 28.7%인 221만 주가 28%가 공개 매수를 통해서 시장에서 매수 취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전체 주식, 발행 주식의 73.1%가 이미 잠겨 있다는 거죠. 그럼 전체 289만 2,754 중에서 73%면 211만 주가 잠겨 있고 시장 유통 시장에는 78만 주만 나와 있다는 거죠. 78만 주. 이건 이미 이제 시장에서 잠겨버려. 어제 거래량이 주로 이제 어제 거래량이 전체 발행 주식 수를 넘어갈 때부터 이제 우리가 무상증자의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은 무상증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리고 영업 실적도 잘 나오죠. 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동사는 향후에 시총이 1,600은 좀 싼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저는 3,000원까지도 봐야 된다. 사야 된다. 10만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대신 단점이 소형주기 때문에 출렁출렁하죠. 막 이익 나오면 출렁출렁 하는데 어제도 플러스 20 몇 프로에서 플러스 5%가 15%를 왔다 갔다 하는데 막판에 좀 들어 올리던데 아주 뭐 사서 견딜만 하다. 인생을 한번 살짝 뭐 고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잘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좋은 점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토요일은 제가 되게 간단하게 하는데 오늘은 되게 여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카페 주소 치고 복사해서 붙이시고 들어오면 제가 바로 신청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 가진 종목에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카페는 뭐 이런 양아치처럼 리딩하는 그런 카페는 절대 아닙니다. 서로 의논하고 방향성을 이해하고 종목 분석해주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집단지성 쪽으로 가는 카페이기 때문에 뭐 유료 카페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네, 토요일입니다. 오늘 즐겁게 좀 편히 쉬시고 저도 이제 좀 오전은 쉬고 저녁부터 다시 공부해서 내일 또 다음 주 투자 전략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토요일 연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